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투어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승부식 8회차 경기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시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당이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아우크스부르크의 최근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도르트문트가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반전을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비텔이나 아자르 같은 이런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산초나 로이스나 홀란드 이런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도르트문트의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3.5점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3.5점 기준점이라면 저는 언더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버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가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두 팀의 이런 최근에 보여주는 결정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3.5점이 기준이라면 그래도 언더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면 언더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저는 도르트문트의 핸디캡 승 쪽으로 마이너스 1점 기준 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당연히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기는 상황에서 1점 차가 아니라 한 2점 정도로 저는 그런 득점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홀란드나 이런 여타 공격의 자원들이 있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가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2점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도르트문트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당 자체는 프랑크푸르트가 정배를 받았죠. 배당의 수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무승부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선 프랑크푸르트가 약간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르타 베를린은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 프랑크푸르트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프랑크푸르트가 우세한 경기를 분명히 해나갈 것이고 안드레 실바나 이제 요비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이 득점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대입을 해본다면 저는 헤르타 베를린이 약간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프랑크푸르트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압박이나 역습에서 스피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만 분명히 헤르타 베를린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는다면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쉽게 득점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 프랑크푸르트의 뒷공간을 헤르타 베를린이 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에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이라면 프랑크푸르트의 승 쪽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헤르타 베를린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무승부로 이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오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수비가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죠. 수비적으로 공간이 좀 많은 부분들도 있고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이고 프랑크푸르트 역시 수비적으로 공격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은 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조금 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핸디캡 패배, 헤르타 베를린의 프렌 승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배는 예상대로 글라드바흐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배당에서 일단은 뭐 두 팀을 봤었을 때 스타일은 개인적으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압박이나 이런 역습을 나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이렇게 비슷한 두 팀의 경기를 한다면 저는 공격적으로 그리고 수비적으로 어느 팀이 더 좋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스쿼드적으로는 글라드바흐가 더 우세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우니온 베를린이 이런 마무리를 하는 능력 자체는 글라드바흐보다는 결정력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글라드바흐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글라드바흐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더 안정적인 우니온 베를린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승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이변을 바라보고 우니온 베를린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이 경기도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언더의 느낌도 살짝은 드는 게 우니온 베를린이 강팀을 만나면 약간 득점이 많이 안 나옵니다. 뭐 실점도 적고 득점도 적은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언더의 느낌도 살짝은 들지만 네, 그런 느낌도 살짝은 들지만 우니온 베를린이 일단은 그 득점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팀의 이런 경기력을 대입을 해봤을 때에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게 어쨌든 두 팀은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제골을 넣게 되면 분명히 상대팀은 라인을 올릴 거고 추가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경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언더보다는 오버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니온 베를린 승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샬케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쉽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은 게 셀케가 지금 연패가 좀 길다라는 타이밍이 있고 어쨌든 뭐 선수들 영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브레멘 상대로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브레멘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어쨌든 샬케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고 두 팀의 맞대결은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과 패로 좀 나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그 샬케보다는 브레멘이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을지라도 어쨌든 샬케보다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좋고 라시차가 복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브레멘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브레멘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오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버의 가능성도 있지만 두 팀 다 공격에서의 이런 득점에서의 결정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두 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수비적으로도 좋지 않고 공격적으로도 좋지 않은 두 팀의 맞대결이라서 저는 언더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레멘 승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1대0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브레멘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새벽 경기들이어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도 좀 많이 듭니다. 유벤투스가 삼프도리아 상대로 이렇게 높은 배당을 받았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삼프도리아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좁고 두 팀이 맞대결을 해서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유벤투스가 디발라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키에사 선수가 일단은 복귀를 했고 또한 뭐 클루세스키 뭐 이런 선수들 뭐 클루세스키는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뭐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더라도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삼프도리아 상대로 저는 이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과 패 중에서 고르자면 삼프도리아의 승보다는 저는 패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삼프도리아의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프도리아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유벤투스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삼프도리아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버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가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이기더라도 좀 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라기보다는 좀 간신히 이기는 극장골을 넣어서 이기거나 아니면 페널티킥 득점으로 이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핸디캡 무승부로 1점 차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6번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배당 쪽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과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일단 두 팀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맞대결에서 연속으로 지금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레버쿠젠은 좀 부상자가 많습니다. 어쨌든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승과 패로 좀 두 팀의 경기력은 좀 승과 패로 나뉠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라이프치히는 왼쪽에서의 앙헬리뇨 공간 레버쿠젠은 원래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팀이기 때문에 이런 두 팀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이 승과 패로 나뉠 가능성이 크고 그 승과 패 중에서 고르자면 홈에서 좋은 라이프치히를 믿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라이프치히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이 득점력에 있어서는 라이프치히는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수비적으로 레버쿠젠이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라인을 올릴 거고 이 레버쿠젠의 불안한 수비가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의 경기보다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레버쿠젠이 좀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버쿠젠이 보여주는 이 우측에서의 디아비 선수를 활용한 공격 그리고 이 우측에서의 공간들은 라이프치히의 좌측의 앙헬리뇨 선수 쪽에 이 공간이기 때문에 레버쿠젠 역시 득점할 가능성이 있고 라이프치히가 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핸디캡 무승부가 더 좋아 보여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베네벤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과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인터밀란은 지금 홈에서 7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벤토도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인터밀란이 지금 최근에 루카쿠와 라우타로의 호흡도 굉장히 좋고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조금 주중에 컷경기가 있어서 불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 그리고 하키미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인터밀란의 승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터밀란의 승으로 가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베네벤토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베네벤토 역시 득점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보다는 오버 쪽으로 좀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의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본다면 인터밀란이
이 경기는 베네벤토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2점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리, 2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오버, 3번은 우니온 베를린의 핸디캡 승리, 4번은 브레멘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삼프도르의 오버, 6번은 라이프치히의 오버, 7번 역시 인터밀란의 오버,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경기 중에서 제가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제 주력이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입니다. 첫 번째 픽에서는 일단은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시고 이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픽은 이 주력에서는 프랑크푸르트의 오버, 두 번째는 인터밀란의 오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이 프랑크푸르트의 오버를 갔을 때 1.47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1.63배당으로 이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더 높은 배당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꼽아왔고요. 첫 번째는 우니온 베를린의 핸디캡 승리, 두 번째는 삼프도르의 오버, 세 번째는 라이프치히의 오버, 이런 조합으로 3.7배당을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이 픽은 약간 고배당 픽입니다. 그래서 좀 금액 자체도 소액으로 가져가 봤고요. 첫 번째는 프랑크푸르트의 무승부, 두 번째는 우니온 베를린의 승, 세 번째는 라이프치히의 핸디캡 무승부로 이렇게 고배당 조합, 41.5배당 조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일요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